안녕하십니까. 원투원 포렉스입니다. 오늘은 1월 22일 있을 예정인 ECB의 양적 완화 프로그램, 즉 QE에 대한 내용과 시장의 움직임과 앞으로 유로 움직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분석 내용은 먼저 유럽의 1월 22일 ECB의 주요 결정에 대한 유로화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그에 따른 양적 완화 정책으로 주요 내용을 알아본 뒤 과연 그 계획 규모가 적당한 것인지, 그리고 자산 구입 대상은 어떠한 것이 포함을 계획하는지와 이 계획이 장기적으로 유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미국의 예로 살펴본 뒤 결론적 의견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1월 22일 예정인 ECB의 회의에서 예정인 양적 완화, 통화정책에 관한 내용과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양적 완화 통화정책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고, 그리고 그 규모가 5천억 유로가 과연 적당한 규모인지, 자산 구입의 내용이 어떤 것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과연 QE가 유로화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15년 초기부터 시장은 큰 유동으로 움직이고 유로화는 최근 9년 최저의 하락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과연 23일 유럽 회의에서 양적 완화가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가 시장은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ECB의 운영자들은 매우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 이번 회의에 앞서 양적 완화 정책에 관한 준비로 그러한 것입니다. 매월 채권 매입 발표로 그 금액을 발표한다면 그 금액이 얼마나 될 것이며, 가장 골치가 아픈 그리스와 포르투갈을 포함한 금액이 어떻게 될 것인지 등 목표 금액이 또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시장은 그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이것은 지난 금요일 조금의 정보가 흘러나왔으나 움직임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럽 거래 시장에서 상승으로 마감되었는데 지난주 이미 2015 시작과 함께 2.5% 하락에 의한 것으로, 이것은 ECB QE를 기정사실화했다고 가정한다면 그 움직임은 하락으로 갈 가능성도 높지만 이미 시장에 반영되었고, 미국의 사례로 본다면 정책의 결정보다 그 규모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ECB가 첫 QE 프로그램을 22일 발표한다고 가정한다면 아래의 몇 가지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그 고려 사항을 다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과연 유로 5천억 달러의 양적 완화 프로그램이 그 규모가 적당한가입니다. 미국은 지난 3번의 양적 완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QE3에서 2013년 월 840억 달러를 구매했었습니다. 지난 연도 10월에 그 구매를 끝을 내었는데 연준의 구매와 구매 금액은 채권과 모기지 등으로 QE3 동안 거의 1조 4천억 달러였습니다. 이것은 ECB 직원들이 제시하는 것보다 약 3배가 됩니다. 일본도 현재 700억 달러를 QE 프로그램으로 월 구매를 하고 있는데 이것과 비교하면 정말 ECB는 낮은 금액을 책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4년 ECB의 총재인 드라기는 2012년에 대차 대조표 수준으로 높게 돌려놓고 싶어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유로로 3조 2천억 유로화의 금액입니다. 지금은 2조 2천억인데 그렇다면 현재 5천억의 최소 2배가 되어야 드라기의 목표가 조금이라도 반영되는 것입니다. 즉 5천억 유로는 너무 작은 규모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양적 완화 실시에서 자산을 구입하는 내용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즉 하나는 어떠한 자산을 구입 대상으로 하느냐인데, 중앙은행은 현재 안전한 증권이나 투자 가치가 높은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가장 문제 국가들의 국채 매입을 제외한다는 것이되, 만약 이렇게 되다면 ECB는 스페인 국채 매입은 끝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10년 채권이 1.7%로 낮아진 것이지만, 그러나 그리스의 현이자가 10%로 본다면 그리스 국채 매입은 허락하지 않을 듯합니다. 만약 이러한 것을 구매한다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즉 그리스의 채권 매입은 그리스의 이자에 영향을 줄 것이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ECB에는 이익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현 그리스의 채권을 구매하고 안정이 되면 판매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반대로 결정을 한다면 이것은 장기적으로 ECB의 악영향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EURUSD는 지난 연도에 14% 이상 하락하였습니다. 이것은 ECB의 양적 완화 통화 정책의 기대를 증가시키는 요인 때문입니다. 아마 미국의 양적 완화를 바탕으로 미국의 성공적 경험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럼 미국 양적 완화의 흐름을 잠시 살펴보면
2013년 4월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표된 QE에 대한 보고서는 바로 달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장은 놀라운 여파로 받아들여 이자에 큰 영향을 주었고 달러의 가치에도 바로 영향을 주었습니다. 즉 이자율 하락은 0.7%로 달러의 가치 하락을 함께 했습니다. 이것은 QE 동안의 0.5%와 비교됩니다. 이것을 본다면 만약 최근 ECB에 관한 뉴스가 정확하다면 이제 더 이상 영향을 크게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유로의 5천억 유로의 계획은 큰 실망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ECB의 이자율 인하는 시장을 놀라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유럽의 깊은 부정적 흐름으로 몰고 가겠지만 그리고 QE의 프로그램 결정은 아마 영향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의견을 이야기하면 가장 최근의 뉴스와 시장의 흐름으로는 ECB의 QE 프로그램 자체는 22일 발표가 되면 유로의 약세는 예상되며만 큰 영향은 제한적일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하락을 하더라도 하락의 속도는 천천히 진행될 것이며 또한 한 가지는 그 규모가 관건인데 이것은 시장에 분명 영향을 줄 것입니다. 최소 1조 유로가 발표가 되면 시장은 크게 동요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거래자들은 발표 시간에 시장이 비록 크게 움직이겠지만 곧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단 규모가 관건인데 이것에 의해 시장이 움직이면 그 방향이 장기적인 방향으로 받아들여도 무관합니다. 이상으로 원투원 포렉스의 전문가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지원이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메일 info@oneToOneForex.com이나 전화 요청을 주시면 언제든지 모든 것을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